예, 남북관계하고 통일정책이 또 한 문제가 나올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정부별로 정리합시다. 박정희 정부부터 60년대는 남북 대결 양상이었다. 근데 70년대 또 다시 확인한다. 69년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이 발표됩니다. 대탕트 화해 정책. 그래서 그전에는 무조건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강경 정책, 대결 정책을 폈는데 이때부터는 좀 화해의 재수출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남북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전에는 대화가 없다가 어떻게 8.15 선언. 아까 줄 쳐놓은 거 있죠? 거기서부터 확인만 하시면 돼. 70년 8.15 선언. 중요하진 않는데 그냥 줄 쳐놨다. 이건 이렇게만 알아도 선의의 경쟁을 제의했다. 뭐냐면 그전에는 체제 북한 체제하고 남한 체제의 경쟁이 조금 안 됐다. 왜? 경제적으로 60년대는 북한이 더 우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부가 그래서 조국 군대와의 목표를 두고 경제성장 제일주의 정책을 하면서 60년대부터 본격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과의 대결에서도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면 선의의 경쟁, 그것만 줄쳐놔 그냥.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제의한 것이다. 이렇게. 그전에는 제의도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제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대화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지. 그게 이제 남북 적십자 회담이라는 것이 개최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1971년부터. 그래서 남북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산 가족 찾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서울과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관심이 이쪽으로 돌았겠지?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거 별표 쳐놓은 거 있지?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별표 쳐놨었죠? 7.4 남북 공동 성명. 자, 이거는 사료지문형 문제도 나오고 반드시 알아놔야 돼. 별표 쳐놓은 거. 시간이 없으면 별표 쳐놓은 것만 중심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7.4 남북 공동 성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합시다. 몇 년이야? 1972년.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남과 북이 최초로 합의에 의해서, 이거는 합의에 의해서 발표한 거. 맞죠? 합의에 의해서. 물론 공식적인 합의는 아니야.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미리 파견했다고 그랬지 몰래. 그래서 비밀리에 비공식 합의를 통해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거야. 그런데 이 무엇에 합의했냐라는 거야. 3대 통일 원칙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게 사료지문 잘 나오는 거야. 통일 원칙. 박스 안에 있는 거. 남과 북은 통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주적으로. 남과 북은 통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무력 도발이 아닌 평화적으로. 그 다음에 남과 북은 통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민족 대단결의 원칙. 그래서 그거 반드시 동그라미 쳐놓고 외우세요.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발표된 3대 통일 원칙은 뭐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반드시 외웠지? 그러면 거꾸로 박스 안에 자주적으로 한다. 첫째, 둘째, 평화적으로 한다. 셋째, 민족 대단결에 의해서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 그럼 뭘 물어보는 거다? 7.4 남북 공동성명을 물어보는 거다. 민족 대단결 옆에다가요. 간혹 이걸 민주적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건 아니야.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합의한 거 있죠? 쌍방간에 거기서부터 그건 한번 읽어. 나머지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두 개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었는데,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 가설. 상설,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상설 직통전화 가설에 합의했다. 그거 줄쳐놔. 그 다음에 밑에 남북조절위원회. 이제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회 설치에 합의한 회담이다. 조절위원회. 자, 그래서 요 세 개는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자주평화 민족대단 이게 물론 제일 중요하고 여기 합의했다. 직통전화 가설에 합의했다. 남북조절위원회 확실하게 기억해. 자, 이게 바로 뭐다? 7.4 남북 공동성명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합의한 거란 말이야. 거꾸로 박스 안에 사료지문형 문제에
박스 안에 다음은 남북관계에서 발표된 합의문의 내용이다. 다음 내용이 발표되는 시기의 상황으로 만나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아니면 정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들어갔어. 상설 직통전화 가설 들어갔어. 남북조절위원회 들어갔어. 그런 걸 찾으란 말이야, 빨리. 그러면 이거 7.4 남북 공동성명이구나. 그럼 무슨 정부 물어보는 거야? 박정희 정부 물어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것이 발표된 이후의 상황도 물어본다.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유신헌법이 나오게. 유신헌법. 공부 다 하셨죠? 유신헌법이 나오잖아. 7월 4일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10월 달에 10월 유신을 선포하고서 유신헌법을 만들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12월 달에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죠. 그걸 연결해서 같이 물어본단 말이야. 사회주의 헌법을 개헌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 이후에 나타난 남북 간의 상황은 뭐야? 남과 북이 공통으로 1인 독재 체제를 확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있지?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 평화통일, 줄친 거 확인하는 거야. 평화통일 외교 정책에 관한 특별선언. 그냥 선언. 몇 년? 1973년 6월 23일. 이걸 무슨 선언이라고 한다? 6.23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줄쳐놓고, 자, 이거는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것도 알아놔. 요거는 남북한 UN 동시 가입 제의, 이렇게 알아놔. 그래서 남북한 UN 동시 가입을 어떻게 했다? 가입했다? 아니면 가입을 제의했다. 제의한 거야. 노태우 정부 때 하셨죠? 남북한 UN 동시 가입되었습니다 하면 노태우 정부 때로 가야 되는 거지? 이때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 주고서 남북한 UN 동시 가입을 제의했다. 이 정도가 나와야지. 이것의 결과로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멀잖아, 시기가. 자,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만 알아놔. 그 다음에 74년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을 어떻게? 제의했습니다. 그것도 제의. 자,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바로 뭐다? 어느 정부 때 있었던 일이야? 다시 확인. 박정희 정부 때 맞지? 그리고 요거 이후에 뭐가? 유신헌법 이후에 유신체제. 요거 저는 30 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전에는 대결만 했는데 어떻게 했어, 지금? 제의하고, 회담하고, 공동성명 발표하고 이랬죠? 이거에 영향을 미친 게 뭐 물어보는 거야? 닉슨 독트린 물어보는 거지. 반대로 닉슨 독트린을 주고 남북관계 물어보면 이거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 다음엔 뭘로 가야 돼? 전두환 정부로 가야지. 근데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신군부가 권력을 잡았을 때가 있지.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던 때가 1980년. 1980년 북한이 무엇을 주장했다? 거기 보시면 아까 줄쳐놓은 거예요.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만들자. 이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이라고 해. 국안이라고도 하고. 몇 년? 80년. 이거는 이제 어느 때?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요거는 이제 개념만 정리해놔. 뭐냐면 북한의 통일 방안은 뭐라 그랬지? 연방제안이라고 그래. 연방제안. 지금 한반도는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냐면 두 개의 국가하고 두 개의 체제가 있는 거야. 두 개의 국가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나라도 다르죠. 그다음에 체제도 공산주의 체제하고 자본주의 체제 다르잖아. 그래서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체제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북한은 통일 방안을 연방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6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의 최종안이 이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거기다 써. 또 다시 써. 어떤 식으로도 연방제안,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안은 어떤 식의 통일이다? 한반도의 1국가 2체제 통일 방안으로 해석하더라는 거야. 뭐다? 국가는 하나로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없애버리고 대한민국도 없애버리고 통일국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런데 공산주의 체제하고 자본주의 체제는 그대로 놔두자라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의 국가 뭐? 두 개의 체제. 그래서 이걸 1국가 2체제 방식이다. 다시 북한의 통일 방안은 무슨 제라고 한다? 연방제라고 한다. 북한의 연방제는 어떠한 통일 방식이다?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 방식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응해서 나온 게 바로 전두환 정부인 거야. 그래서 전두환 정부 그게 중요하진 않는데 전두환 정부의 통일 방안,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민족화합, 각 정부별로 대표적인 통일 방안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통일 방안,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1982년. 그래서 이거 하나 줄쳐놨었죠? 그래서 그거 하나 줄쳐놓고, 이건 어느 정부의 통일 방안이다? 그냥 그렇게 말아두면 돼. 전두환 정부 때 통일 방안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잘 나오는 게 이거야. 남북 이산가족이. 남북 이산가족이 상호 고향 방문.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처음이야. 몇 년? 1985년.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상호 방문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때가 어느 때다? 1985년. 이거 별표 쳐놔. 어느 정부 때? 전두환 정부 때. 그래서 두 개 기억해. 자, 근데 노태우 정부. 자, 노태우 정부 때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 수평으로 연결되면 다 순서대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다음에 노태우 정부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해. 노태우 정부 때의 국제 환경은 뭐다? 냉전 체제가 종식되는 때다. 맞죠? 냉전 체제가 종식.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냉전 체제 종식. 붕괴.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 동유럽 공산국가가 붕괴. 그 다음에 독일이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 그래서 이제 이 양 체제가 극한 대립을 해왔는데 결국은 자유진영 체제가 승리를 한 거야. 공산 체제가 이제 붕괴가 된 거야. 경제난에 못 이겨서. 이 과정에서 노태우 정부는 무슨 외교를 했습니다. 북방 외교. 아까 쓰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거 나오니까. 그래서 사료 지문으로 뭘 주는 거야? 냉전 체제 종식이라는 그런 내용을 주는 거야. 그럼 뭐가 들어가 있으면 빨리 찾아야 되겠지. 개혁 개방 정책, 고르바초프, 동유럽 공산국가가 붕괴됐다는 등 뭐 이렇게 하면 이걸 말하는 거고, 어느 정부 물어보는 거예요? 노태우 정부 때 물어보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이때 노태우 정부 때 했던 외교 정책가 뭐라고? 외교 정책이 북방 외교 정책. 공산권 국가하고 수교하는 정책 맞죠? 헝가리를 시작으로 해서 소련 중국과.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반드시. 그리고 이거 주고 이때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남북관계.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남북관계. 자, 그래서 줄쳐놓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선언이 발표됩니다. 몇 년? 1988년. 몇 월 며칠? 7월 7일. 그래서 이걸 77선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그거 자체만 알아라. 그래서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일명 77선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갔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하는데, 요게 바로 제 통일 방안. 요게 바로 어느 정부의 통일 방안이다? 노태우 정부 때 통일 방안이다. 그거 별표 쳐놓으셨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네토. 자, 노태우 정부 때 발표된 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통일 원칙을 줄쳐놔. 반드시. 남과 북은 통일 어떻게 한다? 자주적으로 한다. 남과 북은 통일 어떻게 한다? 평화적으로 한다. 남과 북은 통일 어떻게 한다? 민주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하고 구분해. 7.4 남북 공동성명. 어떻게 한다? 자주적으로. 어떻게 한다? 평화적으로. 여기까지 똑같지. 그러니까 자주평화 나오면 먼저 이러면 안 돼. 근데 뒤에 끝에 맨 마지막 끝에 뭐가 나오느냐? 민족 대단결의 원칙. 민족 대단결에 의해서 하면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가는 거야. 민주적 하면 뭐다?
이거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여기다 뭐 써놨어요? 여기다가 가로쳐놓고 민주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랬지. 민주는 X라 그랬지. 그 민주가 나오면 7.4남북 공동성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거야. 뭘 말하는 거야?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야.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통일 방안으로 남북 연합을 거기 추천하. 남북 연합. 그래서 남북한의 통일 방안을 비교하는 거야. 자, 남북 연합을 제시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바로 뭐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야? 어느 정도 물어보는 거야? 노태우. 자, 남쪽에서 제시한 통일 방안은 무슨 제라고 한다? 연합제라고 한다. 북한에서 제기한 통일 방안은 뭐라고 한다? 연방제라고 한다. 그래서 바뀌지 말라고. 그래서 연방제안이다. 그러면 북한이 주장한 거고, 연합제안이다. 그러면 남한에서 주장하는 거라고. 근데 이 연방제안은 어떤 식의 통일 방안이라고 했죠? 1국가 2체제 방식이었다면 남북 연합은 2국가 거기 있죠? 그거는 2국가 2체제 방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돼.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대화가 또 시작이 된다. 노태우 정부 때. 근데 이때 남북 대화는 뭐라고 부른다? 남북 고위급 회담. 그것도 반드시 좋잖아.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는 것이 90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정상회담 이러지 말고. 남북 고위급 회담. 그래서 양측이 남한과 북한이 총리급을 단장으로 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는 게 이제 또 서울과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회담을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다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때는 어느 정부 때다? 노태우 정부 때다. 자, 그래서 그거 잘 나온다고 그랬죠? 별표 쳐놨었죠? 남북한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물이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합의를 한 거야.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자, 그래서 뭐가 발표돼? 남북 사이의 화해. 그 다음에 불가침. 그 다음에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그거 별표 쳐놓으라고 그랬죠?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기본 합의서가 발표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별표 쳐놔. 이것도 사료지문 나오는 거란 말이야. 91년도 말에. 이걸 그냥 약칭해서 뭐라 그런다?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한다.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도 한다. 무슨 회담의 결과물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남북 고위급 회담. 고위급 회담의 결과물이다. 맞지? 그래서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물 합의해서 발표한 건 맞는데 고위급 회담의 결과물입니다 하면 이게 나와야지. 이 7.4 남북 공동성명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그럼 당연히 제목이 뭐라고?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해서 합의를 했단 말이야. 그게 당연히 사료지문에 뭐가 나올까? 남북한의 사이에 화해하자. 그래서 화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야. 화해. 그 다음에 남북 사이 어떻게 하자. 불가침하자. 무력 도발하지 말자. 그 다음에 남북 사이에 뭐 하자. 교류 협력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그 서문을 보세요. 서문. 거기 그 남북 기본 합의서 서문 보면 남북 사이의 관계가 규정돼 있어. 남북 쌍방 사이, 그게 남북 사이야. 남북 사이의 관계가, 쌍방의 관계가 규정돼 있어. 그거 반드시 기억해놔. 별표 쳐놓고. 쌍방의 관계가 규정돼 있는데 쌍방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했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관계. 결론. 잠정적 특수관계. 그거 쫓아놓으세요. 잠정적 특수관계.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외워. 왜 그러냐면 사료지문형에 대비하기 위해서야. 남과 북의 사이가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을 해놓은 게 바로 뭐야?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는 건 뭘까? 나라 대 나라 사이.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로 상대방을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세요. 요게 바로 뭐다?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91년 말에 약칭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요것도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례지문 잘 나오는 게 7.4 남북 공동성명,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그래서 요 내용은 집중적으로 정리해놔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의 결과로 나타난 게 바로 그거야. 한반도 비핵화. 이미 이때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샀던 거야. 그래서 한반도를 비핵화지대로 만들자라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거. 물론 지켜지지 않죠. 북한이 위반을 하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줄쳐놨었죠. 그래서 이거 다 어느 정부로 가는 거야? 노태우 정부 때.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가 남북 관계가 물어볼 게 많단 말이야. 북방 외교 반드시 기억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자주평화 민주 남북 연합, 고위급 회담, UN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자, 여기서 반드시죠. 이 부분을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로 가겠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가볍게 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김영삼 정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김영삼 정부 때 처음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뭐야?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추진했지. 김일성과 사이에. 그런데 김일성의 사망으로 어떻게? 무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이거는 그냥 김영삼 정부의 통일 방안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통일 방안은 이거는 김영삼 정부의 통일 방안이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부로 간다? 김영삼 정부 다음에 누구야? 김대중 정부죠. 자, 김대중 정부 또 별표 쳐놨지? 중요하다고 그랬지?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무슨 정책을 했을까? 포용 정책을 했을까? 강경 정책을 했을까? 포용 정책을 했지. 일명 뭘 무슨 정책이라고 했죠? 햇볕 정책이라고 됐지. 그래서 포용 정책, 햇볕 정책을 실시한 정부 김대중. 그것의 결과일 수도 있지. 무슨 관광이 시작된다 그랬지? 이것도 남북 관계 관련돼서 나오는 거죠. 금강산 관광 맞죠? 금강산 관광.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옛날에 현대그룹의 그 회장이 정주영이라는 분이 계셨단 말이야. 그분이 이제 소떼를 몰고 방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얻은 게 바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야. 98년.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처음으로 실시됐던 때가 어느 때다? 98년 김대중 정부 때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금강산 관광 잘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뭐야? 연평해전은 있었지. 서해교전이라고도 하고 연평 정식 명칭은 연평해전이라고 합니다. 연평해전. 그래서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김대중 정부 맞지?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처음으로 뭐가 개최된다?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개최가 됩니다라는 거야. 2000년에.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해. 그거 별표. 그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1차야. 두 번. 지금 현재 남북 정상회담이 두 번 열렸었는데 이게 처음이니까 1차 정상회담이지. 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연히 누구하고 누굴까? 김대중과 북한은 김일성은 이제 죽고 없으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온 게 뭐야?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6.15 남북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이 발표됩니다. 2000년에. 그럼 금강산 관광 실시가 먼저 맞죠? 다 김대중 정부 때긴 하지만 금강산 관광이 98년이니까 이게 먼저지?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요게 2000년이니까 요게 나중이죠? 그리고 요거 별표 쳐놓으라고 그랬죠? 6.15 남북 공동선언 요것도 이제 사료지문을 주고서 김대중 정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근데 그거는 이제 4개 정도 있지? 통일은 어떻게 한다? 통일은 어떻게 한다? 자주적으로 한다. 자주적으로 통일한다.
칠사남북, 그 비교하는 거야, 자꾸. 칠사남북 공동성명에는 자주적으로 한다만 나와 있지 않잖아.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 노태우 정부 때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적 통일 방안. 원칙. 그 다음에 이 6.15 공동선언은 어떻게 한다? 자주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거 비교하시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남과 북이 통일 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했어. 자, 그래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남측이 주장하는 게 연합이라고 해서 연합, 남북 연합.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연방 제안. 그래서 조금은 틀리지? 연합은 2국가 2체제고 연방은 1국가 2체제고 그런데 요걸 조금 느슨하게 하면 연합 제안과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공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이 문장은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빨리 6.15 공동선언. 그럼 이 연합 제안과 연방 제안이 뭘 말하는 거야? 남과 북의 통일 방안이잖아. 그러니까 남과 북의 통일 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했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통일 문제를 사실은 다루는 건데 통일은 지금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고 해서 바로 실시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왜 그냥 분단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남북의 정치,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지라가 너무 진전이 됐단 말이야. 심해, 너무. 그래서 외형적으로 통일을 이뤘다고 해서 바로 통일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는 더 안전하게 통일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이질감을 극복시킨 다음에 차차로 통일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안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통일을 하자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뭐다? 교류하는 게 급하다는 거야. 특히 인도적 문제 같은 거. 이산가족 찾기 문제라든가 비전향 장기수 같은 문제들. 그걸 인도적 문제라고 하지. 인도적 문제. 인도적 문제는 통일에 앞서 먼저 처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야, 세 번째는. 왜? 사람은 기다려주지를 않거든요. 지금 이산가족이 점차 줄어들잖아. 다 고령이잖아. 대부분 고령이잖아.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 돌아가신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뭐 이산가족 찾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인도적 문제는 뭐 조속히 처리하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나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 뭐야? 남북이 어떻게 교류하자. 교류하자. 그래서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 협력도 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자.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을 연필로 줄쳐놓으세요. 책에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빨리 뭐로 가야 돼? 6.15 남북 공동선언이구나 라고 가셔야 돼. 어느 정부 물어보는 거야? 김대중 정부 물어보는 거야. 무엇의 결과물이야?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것에 앞서 먼저 뭐가 있었어? 금강산 강강이 실시된 거 맞지? 그거. 그리고서 이 6.15 남북 공동선언 있죠? 거기 책에 있는데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교류하자고 합의를 했잖아. 그래서 이 교류하자고 합의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의 결과물로서 당연히 2000년이니까 2000년대 이후겠지? 2000년대 이후에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6.15 남북 공동선언의 결과물로 2000년대 이후에 추진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4가지 줄쳐놔. 자, 무엇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금강산, 이산가족, 그 책에 있으니까 줄쳐놓으세요. 가족 찾기를 목적으로 한 뭐? 면회소라는 것을 착공을 했다. 착공. 자, 그 다음에 금강산, 무슨 관광이야? 그냥 관광하면 안 돼. 금강산 육로 관광은 어느 때 허용이 되는 거야? 2000년대 이후야. 그러니까 이 금강산 관광은 초기에는요, 이게 육로로는 못 갔어. 육로로는 못 갔고, 동해안으로 그 배로 갔단 말이야, 배로. 그래서 육로 관광 이러면 안 돼, 저거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무엇은 관광이 허용이 돼? 육로 관광이 허용이 돼. 그래서 금강산 관광하면은 이것의 결과물이 아니야. 당연하지. 왜? 그 전에 있었으니까. 근데 뭐가 붙어야 돼?
육로관광 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경의선 복구 사업. 경의선 복구. 이거 김대중 정부 할 때도 하셨죠? 경의선 복구 사업. 경의선 철도 복원 기관식이 있었습니다. 뭐야? 경의선을 복구해서 서로 연결시키자라는 거지. 경의선 복구 사업. 자, 마지막으로 하나. 개성공단을 착공하기 시작했다. 개성.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열되는 게 다 몇 년대야? 2000년 이후에 실시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의 결과물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반드시. 그리고 조심할 건 뭐라고? 육로관광이라고 해야지. 금강산, 그냥 금강산 관광 이러면 안 된다고. 금강산 육로관광이라고. 시기가 틀리니까.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 관련 문제 있죠? 그건 나중에 보시고, 저걸 먼저 봐. 777페이지에 9번.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그게 이제 누구라고? 노무현. 노무현 정부 때는 두 개밖에 물어보는 게 없단 말이야. 하나는 좀 이따 하겠지만 북핵 6자 회담 타결이라는 거 하고 또 하나가 이거야, 지금. 이거 2차 정상회담이야. 2차 정상회담. 반드시 별표 쳐놔, 줄 쳐놓고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2007년에. 그래서 2차 정상회담의 결과물로서 뭐가 선포되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거 따로 쓸 필요는 없잖아. 책에 있으니까. 몇 년입니다. 2007년. 몇 월 며칠입니다. 10월 4일. 그래서 이걸 무슨 선언이라고 한다? 14선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2차 정상회담이니까 뭐하고 구분해야 되겠어? 당연히 1차 정상회담하고 구분해야 되겠지. 1차. 그래서 1차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 때 있었고, 그것의 결과는 6.15 공동선언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내용은 이걸 집중적으로 물어봐. 그리고 2차 정상회담의 결과물. 이건 노무현 정부 때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일명 14선언. 그래서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라고요, 반드시.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야? 각 정부별로 뭘 한 거야, 지금? 통일, 남북관계를 정리해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별로 좀 정리해 놓으시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별표 쳐놓으라는 거, 그걸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라고요. 질사남북 공동 성명. 자, 그 다음에 남북 이산가족 상호 방문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것도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북방외교. 노태우 정부 때는 아주 샅샅이 공부를 해야지. 북방외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 다음에 남북 고위급 회담. UN 동시가입. 이거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거.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거 포용 햇볕 정책과 더불어서 금강산 관광 실시.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과 그 영향으로 이루어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2차 정상회담은 이렇게 말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일명 14선언. 자,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는 아까 두 개만.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식해서 여기 이 남북기본합의서의 결과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했던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맨 처음에는 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해서 양자회담을 했어. 양자회담. 자,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에서 합의를 했다고. 그래서 그걸 제네바 북미 합의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줄쳐놓으라고 했죠. 94년. 773 동그라미 2번 제네바 북미 합의 94년 10월. 그걸 거기다 김영삼 정부라고 써놔. 그래서 이때가 바로
한국은 김영삼 정부 때야. 그래서 제네바 북미 합의. 이건 무슨 내용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대가로 중단하겠다. 대신 미국이 원조를 좀 해줘라. 거기 합의한 거야. 그래서 미국이 중단하면 평화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때 전기를 생산하는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원자폭탄 만드는 발전소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지어주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바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야. 그것도 김영삼 정부 때 줄만 쳐놓은 거 있죠? 일명 약칭해서 캐도라고 하는 거야. KEDO,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가 설치되어서 북한의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 775. 775에 보면은 거기 뭘 줄쳐놨지? 4번에 북핵 육자회담이죠? 그 위에 보면 배경이 나오거든? 2001년에 뉴욕 테러, 미국 테러가 발생했잖아. 그래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이 부시 대통령이 이때 테러를 지원하는 세계 악의 축 하면서 세 나라를 지목해서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었다. 그래서 이 미국 9.11 테러라고 하죠, 보통.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또 악화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제네바 북미 합의 파기가 선언되면서 북한이 또 핵무기를 개발한다.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거다. 그래서 또 2000년대 이후 맞지? 2000년대 이후는 또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때는 이제 다자가 협상을 해서 다자. 여러 나라가 다자. 그래서 그 다자가 육자라는 거야. 6나라가. 근데 6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당연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관계국, 당사자가 우리가 급하지? 그래서 북한과 한국을 포함해서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두 나라가 있죠? 중국과 소련, 러시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나라, 일본과 미국. 그럼 육자가 딱 되잖아? 자, 그래서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미국 이렇게 육자가 회의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타결을 했단 말이지. 합의를 봤단 말이지. 그걸 육자회담이라고 해. 그래서 북핵 육자회담 타결. 몇 년? 2005년. 거기다도 노무현이라고 써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2개란 말이야. 북핵 육자회담 타결. 그 다음에 2차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그래서 2005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9월 19일. 그래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라고 한다. 그래서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 북핵 육자회담 타결.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는 제네바 북미 합의하고 북핵 육자회담 타결. 그거를 이제 정부별로 끼어들면 어떻게? 북핵 육자회담 타결은 어느 정부 때라고 그랬지 아까? 김영삼 정부 때. 아니다. 제네바 북미 합의. 제네바 북미 합의. 94년도. 북미 합의는 어느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북핵 육자회담 타결은 어느 정부 때? 2005년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자,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요게 바로 남북 관계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사를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사회까지 정리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양이 많을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없거든, 이 세상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소화되는 만큼 계속 처음에는 50%가 소화되면 50%만 소화하는 상황에서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리고 그걸 자주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걸 완전히 머릿속에 심화시켜서 소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한 번에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 한 번 읽었는데 나 모르겠어. 그건 당연한 거야.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그래서 한 번 봐서 모른다? 그러면 2번 보고 3번 보고 자꾸 반복 학습을 하셔야 돼. 그러면서 아는 것도 많아지고 기초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이 기초가 튼튼해진 이 이론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막 날아다니면서 문제를 객관식으로 풀으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정리를 잘 하시고 반복 학습을 계속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